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엘 교수법. 여차저차 하다 보니 벌써 3강이네요. 그 얘기는 3월도 벌써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신학기 계획에 따라서, 어,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음, 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은근히 할 얘기가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는 사실 1권의 내용을 세세하게 다루면서, 더 많이, 음, 뜯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은 바일 교재 진행 각 권의 내용 요약, 1권부터 4권까지 내용을, 잠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 바이엘 교재 진행 방식을 살펴본다. 바이엘 교재 각 권의 내용을 요약한다.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지만, 바이엘 교재 진행 방식이라는 거는 바텀업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일단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는 너무나 거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학기에 강의를 맡았던 그 과목은 다들 이제 경험해 보신 선생님, 교수님들은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개설된 교과목의 이름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제가 갔던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교과목 개설이라는 게 그 학기별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무려 그 강의 제목이 음악의 이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악을 이해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작업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듣는 순간 이해되는 것이기도 하죠. 음, 뭔가 말로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그러니까 언어가 필요 없는 어떠한 소통이 가능한 그 매개로서 음악이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니버설한 것으로 또 글로벌, 최근에는 뭐 우리 자랑스러운 케이팝 등등 글로벌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순간. 그러나, 사실 이제 어떤 교과목이라는 강의의 형식을 통해서 음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을 한다는 것은, 듣는 과정.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사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음악이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자면 말로 표현하려면 정말 끝없이 표현을 할 수도 있는, 어, 그 음악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정말 이제 성경책을 쓰듯이 바이블을,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이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매체가 바로 음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첫 학기 때, 어떻게 강의 계획서를 다시 작성을 이제 처음이기도 했고, 작성을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어떤 음악의 장르를 어떻게 그 픽업을 해서 소개를 어떤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위계 얘기를 했잖아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았었고, 갑자기 이제 추억이 새록새록 하는데, 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럴 정도로 음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듣는 순간, 이해를 해 나가면서, 음, 그, 즐기는 어떤 매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음악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상당한 내용의 개념적인 탐구, 개념적인 이해와 학습, 이런 것들이 사실 지적으로, 음, 그, 수반되어야 하죠. 미리 그런 것들이.
조금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들었을 때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다루는 어떤 피아노 음악, 어, 뭐, 팝 음악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리듬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화성이라든지, 뭐, 음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냥 느낌적인 단순한 느낌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내지는 아주 쉽게 내지는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특히나, 초심자들에게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한 번에 아주 쉽게 뭐 단기 완성 이거는 사실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제 뭐 교수나 학원 등을 운영하실 때 운영 방침상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하나의 방책은 될 수 있겠지만 음, 그러나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코 쉽지 않죠.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단계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작은 요소부터, 알아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하나의 바텀업이 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밥을 먹으려면 일단 한 숟갈을 떠서 먹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선생님들 각자의 개인적으로 다들 각자 모든 사람마다의 루틴이 있겠죠. 뭐 물을 먼저 한 모금 마신다든지 심지어는 뭐, 그 전에 손을 먼저 씻어야 된다든지 하는 개개인의 루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마지막 숟가락을, 들어서 내지는 젓가락으로 반찬을 짚고 기타 등등 물도 마시고 디저트 등등 해가지고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심지어 양치질까지 해서 식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완성되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실 첫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실행에 관한 모든 것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죠? 어쨌든 내 몸과 나의 어떤 신체, 기관들을 동원해서 어, 그 방법을 익혀야지만 어떠한 단계가 시작이 되며 그리고 또한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몸으로 하는 실행이 필요한 모든 학습은 어쩔 수 없이 맨 처음 걸음을 떼는, 그죠? 아주 작은 최소의 단위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을 한다. 머릿속에 아무리 너무나 멋진 추상이 있어도 결국에는 일단 선 그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추상을 표현하기 위한 제일 처음 스텝은 아주 작은 바닥에 깔려 있는 아주 작은 첫 단계부터 연습을 해 나가야지만 이게 점점 완성이 돼서 결국에는 음악이라는 어떠한 거대한 타이틀까지 닿을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대로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조금 성인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 이미 음악 애호가인 분들 그래서 음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읽고 심지어 글도 쓰기도 하시고, 평론도 하시고, 그러나 이게 연주의 문제로 왔을 때는 내가 과연 음악에 대해서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설명도,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연주라는 것은, 몸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 4분, 4분부터 도레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먼저 절감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티칭을 하시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 상담 하다 보면 제가 몇 년 전까지 뭐 체린이 50번도 쳤고 체린이 50번 치신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체린이 50번 전공자분들 다들 치셨나요? 체르니도 아예 안 치신 분들 많으시죠? 계속 하는 얘기지만. 50번 악보를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체르니 50번까지 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또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 5년 지나셨는데, 뭐 도부터 잊어버리신 상태.
그래가지고 아무튼 다시 배우셔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게 오신 분들도 굉장히 음악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을 저희한테 인정받길 원하시며 결국엔 인정욕구라고 봐요. 본인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인정받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인정해드리고 반영해드리고 칭찬을 어머 그런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군요. 너무 열심히 아주 음악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을 만난다니 저에게도 큰 행운이네요. 이러면서 근데 진심이죠, 사실. 반 이상은 진심이고 반의 반 정도는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내가 어디서부터 도와드려야 될지 한번 어세스먼트를 그 평가를 다시 하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무튼 여기서부터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이렇더라고요. 아무튼 결국엔 뭐 다 필요 없고 결국엔 다시 도레미부터 해야 하며 다시 손 모양부터 잡아야 되며 어, 바텀을 탄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닥치셨을 때도 선생님들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일단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작은 요소부터 다시 짚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다 각자 확실하게 알고 계셔서 그것들을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님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자연스럽고 그게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 당당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도전 하려고 할 때마다 음, 지금 오늘 쳐야 되는, 오늘 연습해야 되는 과제에 더 집중을 시켜, 주실 수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뭐 이제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어떤 몇몇 분들에게는 그게, 근데 이제 선생님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그걸 뭐 이제 그분이 주장하시는 본인의 음악적인 실력에 대한 어떤 저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평이라든지, 이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선생님들께서, 겸손한 태도로 예쁜 말로, 잘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다 보면, 다들 알고는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음악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고, 과거에, 현재 아무리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고, 머리로는 다 알고, 귀로는 다 외우고 있더라도, 실제 실행 단계, 실제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자꾸 도전을 하느냐? 선생님들은 더 빨리,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저의 경험상은. 근데 그때 주장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의, 그러니까 나라는 교사의 역량 문제가 아닌, 어, 선생님이 뭐 훌륭하고 좋은 선생님이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어,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효과적인 연습 방법, 효과적인 독보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해야 된다. 음, 그거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선생님들 각자도 자꾸 끝없이 의심을 하시잖아요. 본인의 실력에 대해서. 왜 그렇죠? 분명히 이번 콩쿠르에서 얘 대상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죠. 어, 얘가 대상 나올 것 같았고, 얘는 뭐 최우수상 나올 것 같았어. 근데 막상 현장에서 막 바뀌기도 하고, 선생님들 예상대로 막 안 가기도 하고, 어, 그리고 뭐 심지어는 경쟁이, 요즘은 뭐 뜸하지만 어쨌든 경쟁이 심한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배웠다가 저기서 배웠는데 뭐 결과가 더 좋아졌거나, 단순히 사실은 그 아이가 더 이해력이 높아지고 더 연주력이 익어가는 그 타이밍이 됐을 뿐일 가능성이 높죠, 사실. 음, 물론 뭐 선생님들 간에 역량의 편차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 항상 이제 그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심지어는 이런 강의를 어,
들으러 오시는, 그런 정도의 열심을 가진 선생님이시라면, 어, 선생님 개인의 어떤 역량 문제는 아닐 거고요.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그런 다양한 문제들, 부딪히는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위축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이거보다 더 좋고, 더 빠른 교수법은 없나요, 선생님?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대처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무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음.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고 해도 결국 학생이 스스로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연습량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연주의 완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지만, 중요한 얘기였고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주제별 타이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음악 요소 간 위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바이엘 교재의 구성, 가로축과 세로축 나누어가지고 표, 기억나시죠? 오늘 자료에도 다시 담아봤고요. 그리고 바이엘 저자가 어디까지나 저자들이 구상한 우선순위, 그러나 그것을 이제 믿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또 우리 강의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근거는 경험상. 경험상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바텀업 방식의 반드시 실행, 작은 요소부터의 실행을 통해서 정말 지적인 어떤 그 큰 그림, 이 적용될 수 있는 그 정말 음악 표현과 말없이 통하는 음악적인 세계까지 가는데 이르는 어떤 그 위계, 어, 에서의 결과적으로 최우선 순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고 그 위계의 윗단계까지 잘 스텝업을 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게 뭐죠? 복습, 음, 시키고, 그다음에 학습 주제, 오늘의 주제, 새로 배울 내용, 배우고, 그다음에 복습했던 내용을 완성. 좋은 연주로서 완성시킬 수 있어야 하고, 다음 학습 주제에 대한 예습을 제시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모델링을 제시해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요 표 중에 키 컨텐츠의 내용을 잠깐 다시 가져왔는데, 음, 기억나시라고 가져왔고요. 여기 뒤에도 음, 이 자료를 아마 언젠가는 배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 네, 요거 세로축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동일하고요. 가로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요소들을 여기다가 그 표기해가지고 표를 통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한 번 더 주목할 내용은 여기 키 컨텐츠라고 제일 앞쪽에 있는 열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1권 그 출판사 브랜드별로 이 컨텐츠의 내용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죠. 서로 약간씩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제가 적은 순서도 두세 가지 교재를 같이 참고를 해서 그때 당시 작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네, 조금 섞여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 키 컨텐츠로 잠정적인 결론을 지으실 수 있는 거는, 최소한 1권이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자, 피아노 앞에 앉아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2권을 들어갈 무렵쯤, 2권을 들어갈 무렵에는 친구에게, 학생에게, 피아노 앞에 앉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스스로 본인이 앉는 자세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실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손가락 번호와 손 모양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다음 검은 것만 흰 것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흰 것만의 이름 알고 있는지, 줄 칸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표상에서 상행 하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권을 갈 무렵쯤에. 물론 1권의 내용들을 거치면서 이것들이 잘 넘어가고 넘어가고 우리 넘어간다는 표현 하잖아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2권까지 도달을 하는 상황이 됐겠지만 항상 요거는 매 수업마다 선생님들께서 갑자기 이제 촉이 올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촉이 올 때마다 음, 맨날 예를 들면 줄에서 칸으로 짚어주면서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하다가 이걸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음,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 줄에서 칸으로 올라갔네요. 올라갔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올라갔을까? 이렇게 반대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검은 것만 흰 것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스스로 혹시나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곡이 또 이제 그 바이엘 교재의 맨 마지막 곡이 뭐 선생님과 함께 듀오로 연주를 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성의 과제곡이 있어서 뭐 촬영을 해서 보내주신다던가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연주회를 작은 연주회를 열어서 뭐 부모님 앞에서 연주를 해본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연주로는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또 열심히 지도를 하시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약간 습관적으로 포지션 자체를 외워서 준비할 수 있어서 연주를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이러한 요소들, 이러한 키 컨텐츠 요소들에 대해서 그 학생이 인지적으로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본인의 말로 또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물론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머님들께서 가끔 피드백을 주시죠. 집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예전에는 아무 데서나 뚱땅뚱땅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세를 잘 잡고 잘 하더라고요. 라든지, 그런 피드백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음, 그러나 사실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짧지만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조금 그 자기 말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면 의외로 아이들이 또 잘 귀여운 자기들의 일상적인 용어로 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성인분들,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 반대로 선생님들께서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한번 설명을 해보셔라. 네,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겠지만, 한두 번 하면서 익숙해지시면, 이제 어색해 하시면서도 본인들의 말로 표현을 하시면서 한 번 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어, 그 연주에 대한, 네, 지식, 그런 부분들이 확립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게 또 이제 앞으로의 학습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화를, 그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2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의 자리 기초 다지기. 그러니까 2권을 다 마무리하고 3권을 들어갈 무렵에는, 자, 도레미파솔 위치 잡아볼까요? 근데 이제 그게 가운도 중심과 그 다음에 아래도 중심. 또 가능할 것이고, 이제 2권에서 혹시나 옥타브 위치 학습이 된 경우 같으면 이제 위에도 자리를 잡을 수도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마지막 부분에 솔의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솔라시도의 위치로 잡았다가 다시 도의 자리로 갔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 그런 거 한번 또 퀴즈 형식으로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음정 개념 학습. 음정이 사실 이번에 초반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따가 얘기 다시 하겠지만, 음정을 건반 개수로 물어봤을 때 숫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숫자로 물어봤을 때 건반에서 한번 예시로 본인이 눌러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또한
상호적인 퀴즈 게임 형식의 상호적인 그 소통을 통해서 인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보통 그 바이엘 과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린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또 이론 교재를 필수적으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이론에선 다 맞았어. 맨날 100점이야. 그레이트, 굿, 이렇게 하는데, 막 하트,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악보 실력과 연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럴 때에는 그 선생님들이 그 이론 교재를 그 같은 브랜드만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그, 보통 1권에서 한 뭐 10권, 12권 이런 식으로 쭉 레벨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A라는 교재를 1권을 썼으면 그 다음에 B라는 교재 1권도 그 다음번에 한번 사용을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1권의 내용은 뭐 너무 퍼펙트하게 잘했으면 2권부터는 또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보신다든지 그리고 보통 이제 이론 교재가 있고 게으름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충 레벨링은 또 바이엘 진도에 따라서 맞게끔 그 교재가 집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권 끝났으면 2권, 2권 끝났으면 3권 그런 식으로 그냥 쭉 순차로 가시기보다는 두세 가지 교재를 섞어서 2권을 했지만 다른 교재 2권 다시 한번.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이라고 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그 교재 내용을 보시고 그 게으름 내용하고 이론적인 내용하고 합쳐져 있는 교재들이 있고요. 또 게으름을 물어볼 때 제가 요즘 최근에 발견을 아주 최근에 발견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사용을 하면서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 랜덤하게 게으름이 주어지는 교재인데 그 음표의 종류까지 랜덤하게 주어지는 네, 보통은 높이만 랜덤하게 주어지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박자표가 없이 그냥 음표의 모양 자체, 뭐 오는표, 점이분음표, 사분음표, 팔분음표, 이분음표 다 섞여 있는. 그래서 그 음표의 모양과 높이가 두 개 요소가 같이 랜덤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음, 개 이름을 쓰게끔 하는 그런 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한번 활용을 해 봤더니 오답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똑같은 레벨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브랜드를 썼을 때는 다 100점을 맞던 친구가 제가 약간 그 바이엘 연습곡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이거 게 이름에 대한 재확인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와, 역시나 많이 이제 오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로 훈련을 다시 하면서 그 몇몇의 친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음, 역시나 이제 예전처럼, 잠시 잊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같은 교재를 두 번 하는 것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오답률이 높았던 교재는 사실 한 번 더 하면서 복습을 하게끔 하는 것도 좋죠. 근데 복습을 하게끔 할 때 아예 교재 브랜드를 바꿔서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교재 컨텐츠의 내용을 살펴보셔서 그 퀘스처닝 그 질문의 포맷,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는지, 음, 문제의 형태, 그래서 줄에 쓰게 하는지 뭐 따라 쓰게 하는지, 그러니까 따라 쓰는 게 너무 많은 교재는 사실 한번 할 만은 하죠.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좋으니까. 그래서 따라 쓰는 게 많은 교재는 개념 설명 초반에 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초반에 그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레벨의 뭐 3권이었으면 똑같은 3권의 다른 교재. 근데 그 교재는 이제 본인이 뭐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음표를 그린다든지. 그 음표 그리기는 또 종합장이나 이런 노트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랜덤하게 그 문제를 내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꾸 기초 단계에서 여러 번의 확인과 검증을 거치는 것이
계속 이론 진도를 열심히 나가는 것에 비하면 독보 실력 향상에 굉장히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음,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권, 3권을 진행하면서부터는 그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나 노인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론 교재를 병행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럴 때 이제 뭐, 각 그 출판사별로 마무리나 뭐, 마무리라는 용어가 지금 이제 많이 쓰는 교재에 있어서 그게 떠오르는데 마무리 뭐 아니면 뭐 총정리 뭐 요런 교재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다이제스트하게 한 뭐 3, 4권짜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개념 설명 내용 플러스 약간의 하이 레벨 화성학 직전에 약간의 하이 레벨의 그 부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음악 시험 치는 친구들은 거기에 나올 만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교재들. 그런 것들을 같이 제공을 하시면서, 이론 교재도 그 자기 학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성인 노인분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악보라는 것이 다 심볼이잖아요. 상징이잖아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뭐좀 옛날에 콩나물 대가리라고 많이 했죠. 대가리란 말 써도 되나? 아무튼 네, 옛날에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래서 콩나물 머리 부분을 닮은 뭐 되지 뭐 번개 모양, 뭐 해마 모양, 뭐 있죠? 요즘도 이제 모자라고 하는데 모자, 뭐 세숫대야. 요즘엔 세숫대야를 안 쓰니까 저는 그냥 침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그냥 모양일 뿐이잖아요. 그냥 끄적거린 그 모양일 뿐인 것을 우리가 음으로 소리로 읽어내는 거죠. 해독을 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개념에 대한 그 소개와 인지적인 학습과 그거 반복을 통한 기억 이게 사이클이 돼야 되잖아요. 음. 근데 그거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이나 노인분들한테도 그냥 연습만 하시는 것보다는 머리로 그런 것들을 익히고 눈으로 보고 글로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론 교재 활용 적극적으로 음,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가 엄청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것도 뭐 네, 이따가 볼 거니까 저기 표에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이제 1권의 내용, 1권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2, 3, 4권도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번 학기에 다룰 1권의 내용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1권을 4개로 놓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쓰다 보니까, A, B, C, D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2, 3, 4는 하나씩으로 정리해봤고요. 이거 쭉 봐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악기에 대한 내용이죠. 처음에 악기를 소개하는 부분들. 음, 네. 그래서 악기의 소개, 피아노의 종류. 잠시만요. 근데 왜 이게 종류로 나왔지? 어머나. 이런. 이게 지난 시간표를 재활용하다 보니까 이거는 바꿨는데. 이게 종류라기보다는 그 학습 주제 정도 되겠죠? 학습 내용. 학습 내용입니다. 그래서 악기 소개, 악기에 대한 내용들이죠. 피아노의 종류, 피아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특히나 이제 요즘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디지털 피아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아이들이. 네, 피아노 내부 구조, 건반 구조, 건반 개수, 건반 음역 이런 부분들이 1권 책에 소개가 되어 있죠. 어, 보통은 이미지, 그림이나 뭐 사, 실제 사진을 찍은 사진 이미지, 실사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피아노의 종류나 내부 구조도 마찬가지로 그림이나 실사로 제시가 되어 있죠. 한두 페이지, 뭐 한 많아봤자 네다섯, 네 페이지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그냥, 자, 봐봐.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잖아, 사실. 어, 그래서 반드시 직접 관찰,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터치, 느낌, 묘사하기. 음, 그래서 악기를 실제로 소개시켜 주시면서 악기 앞에서 이제 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내에 뭐 그랜드 피아노나 업라이트가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디지털 피아노 요렇게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 뭐 아주 좋은 교육기관에는 하프시 코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멜로디언이라든지 아무튼 건반 악기라고 생긴 친구들은 모두 모여라 해가지고 직접 관찰, 터치, 느낌 묘사 할 수 있겠고요. 그거를 선생님의 것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학생의 언어를 들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들어보시고 관찰하시고 그것들이 사실은 이 학생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표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구나. 표현을 주로 표정이나 어떤 뭐 의성어, 뭐 이런 걸로 하는구나. 내지 아니면 정확한 말로 나름대로의 설명을,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구나. 아니면 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구나. 음. 말을 하는 것보다 신체 동작이 먼저 앞서는 친구구나. 아니면 반대로, 동작을 하기에는 좀 주저하는 면이 있구나. 이런 모든 어떤 반응들을 다 관찰하시는 게 사실 앞으로의 레슨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되죠. 음.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관찰하신 내용을 가지고 특히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실 때 그 내용을 100%다 전해서 내진 선생님의 평가까지 얹어서 뭐 다 이렇게 소통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께서 특별히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부분에 대한 더 세심한 정보는 어머님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얻으시고 그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인적인 그 호기심 얘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도와줘야 더 효율적일지. 어, 이 아이가 앞으로 이제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선생님들은 그게 어떤 일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지 않죠? 그래서 피아노를 친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신체적으로 또 인지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할 텐데 또 이제 연습 과정을 견디고 레슨에서의 소통, 뭐 교육기관 내에서의 어떤 생활 훈련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훈련이 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되는 어떤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한번 유도를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지는 이런 질문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요런 것들을 첫 시간에 어, 좀 시간을 들여서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첫 시간에 이렇게 충분한 시간 뭐 최소한 20분 이상 최소한 20분 이상 이런 시간을 그 아이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어, 조금 세팅을 바꾸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짧아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뭐 물론 길수록 좋지만, 짧아도 어쩔 수 없고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나 첫 번째 시간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 아이만을 위한, 정말 최소한 20분의 시간은 확보를 하셔서 이런 작업들을, 피아노를 정말 제대로 소개하고, 아이가 흠뻑, 선생님의 지도하에, 선생님한테 빠져드는 게 아니라, 피아노라는 악기에 빠져들어서, 음, 시간을 보내고 그 환경을 선생님께서 안전하게 조성을 해주고, 학생의 반응을 온전히 관찰을 해주시고, 거기에 반영을 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첫 타임 세팅을, 음, 네, 바쁜 시간이 아닌, 시간으로 가능하면 세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뭐 개인 레슨이라고 하면은 뭐 그럴 당연히 그러기 너무 좋은 시간이겠지만 뭐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개인 레슨과 그 교육기관에서의 레슨, 학원이나 교습소에서의 레슨의 어떤 또 서로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장단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첫 시간은 개인 레슨처럼 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그 레귤러한 어떤 루틴으로 훈련이 될 수 있으면 이제 그게 가장 좋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직접 관찰, 그리고 종류,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소리가 다를 수 있죠. 생긴 것도 당연히 다르지만. 그리고 명칭 소개, 아이들이 페달 많이 궁금해하죠. 음. 그래서 페달이 댐퍼 페달인 이유, 이게 댐퍼를 움직이기 때문에 댐퍼 페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 또 피아노의 이름 자체도 피아노 포르테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사실은 이탈리아 말이야, 이러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건반 구조에 대해서, 검은 것만 찾기, 그룹 짓기, 이게 무슨 얘기죠? 음, 검은 것만을 가려서 보여주시다 보면, 검은 것만을 가리면 흰 것만은 틈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검은 것만이 있어야만 흰 것만도 그룹핑이 가능하죠. 검은 것만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디가 돈지, 어디가 판지 알기 쉽지 않은데, 검은 건반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밑에 도레미, 세 개 밑에 파솔라시 요거를 챈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거나, 요즘에는 또 그 티니핑이 엄청난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추핑. 그래서 두 개, 세 개잖아요. 너는 티니핑, 티니핑 아니라 뭐더라? 핫추핑. 뭐, 나는 무슨 핑 해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제 목소리가 높은 티니핑 종류로 가시면 되고, 내려갈수록 낮은 좀 우울한 티니핑 쪽으로 가시면 되고, 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엘 교재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가 있을까요? 돼지, 개구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죠? 그, 그 음절. 근데 그 음절이라는 거는 아까 티니핑 얘기도 했지만, 항상 그 음절에 붙여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음.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먹는 거, 먹는 거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장난감이나 뭐 요즘 관심 있는 어떤 아까 얘기했던 캐릭터라든지 그쵸, 일상적인 용품들, 사물, 일상적인 사물들.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동생, 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음, 아니면 뭐 동물도 뭐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학생들이 자주 책에서나마 이름이 익숙한 그래서 일상 용어를 접목하시는 게 효과적인 이유는 아이들이 연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음, 그 일상적인 장면에서 실제 그 단어를 가진 어떤 그 물건 내지는 어떤 동물이든 뭐든 간에 그 캐릭터든 그 실체를 봤을 때 그게 연상 작용이 잘 되어 있다면 하츄핑을 보는 순간 검은고마 세 개가 아 이거 하츄핑이라고 말하면서 검은고마 세 개를 쳤었는데 이게 연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 개를 뭐가 있을까요? 약간 거리감이 있는 단어로 음, 설정을 했다고 했을 때는 약간 그 연상 효과와 기억 효과, 흥미 유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죠. 어, 그래서 항상 찬트를 만드실 때 내지는 연상되는 단어랑 연관을 지으실 때는 일상 용어를 사용하시는 게 가장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교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건반 개수를 세보도록 하는 교재가 있고 아닌 교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건반 개수를 직접 세어보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여기 위쪽에 악기 소개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검은 건반을 한번 몇 개인지 세어볼까? 근데 세어보자고 말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먼저 권유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이게 다 해서 몇 개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건반이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 라고, 유도신문을 했을 때 이제 아이가 벌써, 건반이 엄청 많아요 하면서 이게 다 몇 개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우리 친구가 한번 몇 개인지 세어볼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실 수 있죠. 그랬을 때 아이가 직접 아무런 유도가 없이도 직접 혼자서 누르면서 터치를 하면서 세는 친구가 있고 아주 조심스럽게 손만 갖다 대고 누르지 않은 상태로 세는 친구가 있고 그냥 눈으로 세는 친구가 있고 두 개씩 세는 친구가 있고 심지어는 아주 천재적인 건 뭐죠? 다섯 개씩. 벌써 두 개 더하기 세 개를 딱 보고 패턴화해서 물론 그 A샵이 처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의 그 트리키한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패턴화해서 특히 또 신건방 같은 경우에도 패턴화해서 그렇게 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수에 강하구나. 내지는 카운팅을 할 때 어떻게 카운팅을 하고 적극적인지, 주도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어떤 소리 내는 거에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조심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잘 저장을 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 학생이, 내가 조금, 이 친구는 터치에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고, 이니시에이션이 좀 더,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첫 시간엔 그런 모습이었는데, 연습을 열심히 계속, 하다 보니,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본인이 주도적으로 어떤 터치의 그 첫 시작을 자신 있게 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친구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할 정말 핵심적인 칭찬거리가 생기죠. 그래서 첫 시간에 그 선생님들께서 첫 시간뿐만 아니라 물론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작업이지만, 엄청난 관찰을 하시면 좋고요. 네, 하시길 바라며. 네, 그거를 막 미주알 고주알 막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거 한두 가지 이제 어머님이랑 소통하시면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어 가장 핵심적인 것 좋아진 부분 내지는 변화된 부분 긍정적으로 포지티브하게 포지티브 긍정적인 변화의 부분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시도 주도적인 시도,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반드시 그거는 아이에게 직접적인 말로 칭찬, 박수, 그다음에, 어머님께 또 보호자분과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 요렇게 해나가시면, 어, 그, 선생님들의 그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뭐 이미 다들 각자의 방법으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음악과 악기 다루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관찰 능력을 키우시면,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점, 그것들이 다 레슨에 반영이 되면서, 또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강한 신뢰, 본딩, 이제 유대관계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내가 믿고 나를 잘 봐주고 항상 나를 잘 제대로 관찰하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갑자기 칭찬을 해주는 선생님일 경우,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의 경우, 본인이 오래 가고 지속되고 또 이제 그만큼 그 선생님의 지도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배웠을 때, 그 정서가 긍정적인 상태에서 학습을 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그게 첫 시간부터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고요. 그다음 건반 음역, 그림과 화살표로 제시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러나 이것을 사실은 신체 동작. 사실 일본에서는 그 팔과 손으로 건반과 함께 논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첫 시간 뭐 한 몇 번째 정도, 한 달 정도는 즐겁게, 아주 즐겁게 휘리릭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음역이라는 거는 결국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내 소리, 그러니까 귀로 확인을 하고 신체 동작으로 나중에는 그 신체 동작이 대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바텀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사실은 그 작은 동작이죠. 왜냐면 이제 검은 것만 두 개를 쳤을 때 올라가는 게 단지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의 끝이잖아요. 도레미파솔이라고 했을 때 이 다섯 손가락 안에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게 다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 친구들의 경우 이미 그 디지털화된 소리에 너무 익숙하고 어쿠스틱한 소리를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적인 준비가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그 청각적인 그 어떤 뭐랄까요, 인지를 또 언어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거에 익숙치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큰 동작으로 도와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인형을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항상 그 아이들의 팔을 잡고 어, 이 친구 아이들의 제가 이제 아이들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으면 제가 이제 보통 레슨할 때 오른쪽 옆에 앉아 있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옆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팔을 잡고 이 건반을 그냥 클러스터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요 이렇게. 아니 이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이는 가만히 있고 팔로 올라가요 이거를 제가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아이의 팔을 잡고 그다음에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건반을 치면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뚱뚱뚱뚱 눌러주고 뚱뚱뚱뚱 누르게끔 하면서. 음. 그래서 팔과 어깨가 모두 이제 릴렉스된 이제 이따가 자세 얘기할 텐데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자세를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음역을 탐색하도록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건반에 막 쓰러져 가면서 따다다다 이렇게 쓰러져 가면서 신체 동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큰 근육의, 대근육의 움직임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찬트와 함께 했을 때 이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사용해서 학습을 할수록 이제 멀티인지가 가능해지고 멀티인지가 됐을 때 이제 자기화가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음, 그렇게 재미있게 몸으로 놀면서 하시면 좋다. 그다음에 힘들죠. 사실 쉽진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첫 시간을 잘 만드셔야 돼요. 내 에너지 수준과 그 아이를 위한 온전한 에너지를 뿜 이렇게 낼 수 있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개인적으로 경영을 하시고 그게 또 세팅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즘에 또 체험 수업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건 또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체험 수업이 문제가 체험 수업 후에 정말 내가 혼을 쥐어 짜내서 막 했어. 근데 다음 시간 다 안 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자체도 그렇다고 해서 또 체험 수업을 한다는데 또 쳐봐 도를 아니?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를 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n분의 1 하지 마시고요. 음, 그 평소보다 조금 개인 레슨 20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에 좀 상응하는
그 비용을 받으셔서 선생님도 수업을 제대로, 체험 수업이지만 첫 시간에 제대로 하시고, 왜냐면 체험 수업은 좀 특별한 수업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따로 시간을 짜시거나 아니면 뭐 상담 가능 시간, 요렇게 오픈 시간 중에 마련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 특별하게 받아서 하는 수업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더불어서 그 친구가 이제 계속 연계를 해서 선생님과 레슨을 이어나가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첫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에 페이를 받으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그 신체 동작과 함께 친숙하게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다가가시면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영업 비밀이 이렇게 다 풀어도 되나? 근데 뭐 늘 그렇지만 사실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그대로 하시나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것은 사실 저에게 최적화된 방법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참고할 내용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다 풀어보는 걸로. 자, 그리고 뭐 이게 다 정답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뭐잘 나가는, 아무튼, 그러다 치고, 모든 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좋아 보이는 거 쏙쏙 해봤는데 아니면 바로 폐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착석 위치, 이거 언제까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시간이 앞에 썰을 너무 길게 풀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겹치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뭐야 되나요? 지금 시간 어떻게 보지? 아무튼 제가 여기 시간이 일단 11, 오늘은 한 20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11시까지만 하고 혹시 내용이 남았는데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착석 위치, 착석 자세, 상체에서 팔까지의 자세, 손 모양, 손가락 번호,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교재에 따라 상이라고 써놨지만 사실 시선에 대해서 다루는 그 책들이 많이 없어요. 그냥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아이의 일러스트에서 아이의 시선이 악보로 가 있을 뿐. 근데 이게 왜 중요하죠? 아이들 그 새 모임 먹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사실 첫날부터 훈련할 수 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뭐 7도 8도 나오고 도약 나오고 이러면 이제 또 필요하지만 다시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어 웬만하면 첫 터치부터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이 시선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잘 관찰을 하지 않으시면 약간 그 수정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훈련시킬 수 있는 그 시기를 지나면 나중에는 수정을 위한 훈련을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도 그 답답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두 남녀노소까지 답답한 걸 못 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처음부터 선생님들께서 이 시선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아이의 자세를 전체적으로 피아니스틱한 자세로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첫 터치부터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마찬가지죠. 일러스트와 텍스트 설명으로 책에서는 소개가 되어 있죠, 주로. 근데 마찬가지로 신체 동작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매 시간 훈련이 될 수 있게. 일단은 착석할 때 그 한 가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자, 보통 업라이트 피아노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긴 의자의 경우 평행 맞춰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면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착석 위치도 의자의 반 정도 앉아서 이제 몸에 무게가 등을 타고 팔을 타고 건반 안쪽으로 쏠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그 연령대가 높은 성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양발이 땅에 잘 안정감 있게 닿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알려주시면 될 거고,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어쨌든 그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어, 그 정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날개짓을, 나중에 하면서 음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자세, 그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릎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 시선을 아래로 떨궜을 때, 무릎 끝이 살짝 그 피아노, 건반 아래에 보일락말락 할 정도, 그 정도 거리로 앉도록 해주시면 되고, 보조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을 올려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없는 경우에, 저는 예전에는, 요즘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코로나 이후로,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딱 이렇게 정해진 자세로 가만히 있는 것을 잘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근데 코로나 전에는 상당히 이제 신체의 자세가 자유로운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바다리를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리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그거에 매여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굳이 이제 점차 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를 좀 강요하는 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점차 잡아가는 음, 그런 부분은 있지만 계속 하는 얘기지만 어떤 게 제대로 된 방향인지는 알아야 돼요. 인지적으로 처음부터. 어.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어, 수행하는 건 점차 가능하게끔 지도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나 인지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확한 부위와 거리로 뭐 팔꿈치가 움직일 수 있는 날개짓을 해보자 이렇게. 그다음에 어, 상체 팔 같은 경우에도 그 운동을 하게끔 많이 나와 있죠. 어깨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보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어깨가 릴렉스된 자세. 그다음에 팔과 팔꿈치, 손목과 손등이 일직선에 놓일 수 있게끔. 보통 이제 의자의 높이가 잘 조절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렸을 때 일직선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래서 신체 부위를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떤 약간의 조심스러운 터치로 거리를 잡아주시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보통 악보에 이렇게 들어가거나, 점점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등이 굽는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자세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아니면 어깨가 올라간다거나 그래서 그때도 옆에서 관찰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손가락을 회전하거나 이럴 때 팔꿈치가 요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요런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들도 미리미리 그런 요소 그러니까 옆에서 관찰을 하시면서 자세를 약간씩의 터치로 바로바로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음, 게임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리듬 고쳐줘요. 이것만 해도 할 게 많긴 하지만, 어, 그러나 동시에, 자세도 순간적으로 바로바로 짚어주시면 이제 생각보다 이것도 금방 훈련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다른 곳에서 배우다 온 친구들. 나랑 처음부터 한 친구들은 괜찮은데, 항상 다른 곳에서 배우다 온 친구들이 문제잖아요. 어, 다른 곳도 다 누군가의 나와 배운 친구들일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친구들, 도 금방 잡혀요, 자세. 선생님들께서 딱 한 달 정도
집중해서 관찰하시면서 바로바로 터치해 주시고 약간씩의 그 막 이렇게 강제로 뭔가 몸을 만드는 그런 거는 좀 특히나 요즘 친구들 터치에 민감하기 때문에 고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조금 근데 사실 저학년 친구들도 터치에 민감한 친구들 있죠. 그래서 누군가 손가락을 잡아주거나 이런 거 자체도 이렇게 그 거의 반사적으로 뿌리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초기에 첫 시간에 관찰하시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정보를 얻으시고 혹시나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부모님들께 사전에 이제 그런 소통을 하시면 좋죠. 제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뭐 이러면서 뭔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지, 뭐 큰 소리를 무서워한다거나 아니면 방 안에 혼자 오래 있는 게 좀 힘들다거나 문을 닫고 있는 거는 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음, 뭐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터치, 방금 얘기했던 터치에 민감한지 그런 게 괜찮은지. 근데 보통 를 싫어하고 민감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먼저 등이나 이렇게 어깨 이렇게 이 정도 손끝 되는 거. 그다음에 팔꿈치. 팔꿈치를 요런 식으로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뼈가 있는 부분들 있죠? 뼈가 있는 부분들 요렇게 요 정도로 잡아주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등에 뭐 박자를 셀 때도 등에 요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점점 그 아이가 선생님과의 그 필요한 터치는 익숙해져 가는 그런 과정도 또 관찰도 가능하실 텐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쨌든 신체적으로 음, 어, 그 명확한 부위와 상태, 거리를 학생 본인이 알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음, 몇 번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관적으로 알려주시면 금방 훈련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초반부터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손 모양, 그림 설명이 같이 되어 있죠. 보통 이제 공을 쥐세요, 뭐 달걀을 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라고 하죠.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 또한 손가락 끝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손톱으로 찝어주시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런 도구들이 나와 있지. 이제 손가락 그 운지 훈련하는 그 손가락 근력을 기를 수 있는 이 프레싱하는 그런 기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 저는 이제 그 손톱이 하늘을 보지 않고 피아노와 마주 볼 수 있게라든지 아니면 뭐 손끝을 세우라든지 여러 가지 표현, 그다음에 뭐 그림을 그려주신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죠. 음, 공과 달걀도 뭐 물론 좋은 표현이죠. 왜냐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점차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세워야 되는 손가락은 2, 3, 4번이잖아요. 모두 동의하시죠? 또 티칭 스타일이 또 다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1번 손가락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1번 손가락은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1번 손가락은 그냥 내리면 되죠, 사실. 새끼손가락도 사실 그냥 내리면 되죠. 근데 둥글게 나머지 4개, 1번 손가락은 그냥 내리면 되고, 나머지 4개 손가락을 손톱이 피아노와 마주보게 만든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은 사실 이걸 내릴 때 이렇게 세워서 보이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프라노 보이싱을 하는 경우가 이제 앞으로는 더 많죠.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아이들은 아직 이렇게 손등의 힘이 장악력은 물론이고 손등의 이 야치를 만드는 이 힘이 당연히 처음에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손목이 회전, 여기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내리는 동작을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요. 음. 그래서 그 세워야 되는 친구들은 2, 3, 4번 일단은 하고 얘네들 엄지는 자연스럽게 내리면 되고
엄지는 오히려 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는 순간 이제 망가지죠. 힘을 주는 순간 요렇게 뻗는 자세, 이렇게 뻗는 자세가 되거나 여기 이쪽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고치기 힘들죠. 손목까지 나중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내리는 동작, 그 다음에 2, 3, 4번만 세우고 새끼손가락은 편안하게 로테이션과 함께 일단은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장악력이 생기고 아치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세워서도 포인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터치 눕혀서 거리 좁혀서 높이 좁혀서 부드러운 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터치를 나중에 어차피 음색 때문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가는 거라서 처음부터 손 모양을 다 세워서 라기보다는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과도하게 손목 전체까지도 힘을 전완근 힘까지도 주면서 어색한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네, 나중에 이제 그 1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아예 처음부터 사실 그 설명을 해요. 나중에 이 동굴을 만들어서 1번, 우리 손가락은 5개씩이지만 건반을 이미 셌잖아요. 88개라는 걸 알고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건반을 세보니까 몇 개였어? 88개나. 너무 많은 건반들이 있는데 이 건반들을 5 더하기 5, 10개 손가락으로 나중엔 다 왔다 갔다를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쉽지 않잖아요. 따다다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 있죠. 이거 잡아주셔야 돼요, 처음에. 요렇게 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이 동굴 사이를 통과해야 되죠. 엄지손가락 위로 손가락이 오기도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어, 4개 손가락 사이로 엄지가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워주는 거야. 라는 설명까지 같이 해요. 그래서 2가지. 음. 정확한 음정을 또렷하게 건반을 깊이 있게 눌러서 또렷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세우는 거 하나.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죠. 검은 것만 흰 것만의 길이 차이도 있고, 뭐 이거 조화롭게 치게 되면 이게 손가락 길이가 달라서 그래서 뭐 그것도 설명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어차피 나중에 할 얘기이긴 하지만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알려줘요. 말을 해요. 저 혼자 막 설명. 이거보다는 더 이제 간결하게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른들의 경우에는 그냥 다 설명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간결하게 설명하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면 그 듣는 학생이 그걸 다 기억하길 바래서가 아니에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대가 되는 어,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 그 이유가 뭔지는 점차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처음부터 다 이해하고 기억하길 바래서가 아니라 뭔가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봐. 그게 바텀업의 이제 어려운 점이긴 한데, 하지만 어, 바텀만 강조한다고 해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 뭔가 있어.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이 얘기 예전부터 선생님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맞아.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어. 이거를 이제 알아가는 과정, 경험해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면 돼. 응, 손가락 구부려. 응, 구부리라고 했지. 구부리라고 했으니까 구부리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구부리라고 말했기 때문에 구부리는 거야. 요렇게 하시면, 어, 그, 네. 좀, 뭐랄까요. 비민주적인 방법일 수 있다.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번호. 손가락 번호도 이게 문제가 많죠. 왜 문제가 많죠? 손가락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아이들이 손가락 번호를 개 이름인 줄 알죠. 그런 경우,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사실은 손가락 번호도 너무 중요하고 계속 선생님들께서 멀티인지를 시키면서 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그 라인이 안 되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더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한 가지 방법으로 고착화가 돼버리면 저처럼 돼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곡을 외우더라도 무조건 1번으로 치면 도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 텍스트가 지나가요. 이거를 누구한테도 이렇게 명확하게 잘 설명하기가 힘든데 저랑 같은 그 질환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길 바라면서 제 귀로는 당연히 알죠. 지금 내가 치고 있는 게 도레미파솔라시 도라는 걸 귀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 높이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절대 음감도 아니고, 상대 음감도 사실 완벽치 않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재밌는 음감을 가진 사람인데, 근데 그 높이와 음의 흐름은 다 기억하죠. 리듬도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튼 졸업을 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어렸을 때 처음에 배울 때 아마 이게 붙어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걸 알고 다 하지만 그 이걸 치는 순간, 그러니까 1번을 누르는 순간 머릿속에 도라는 텍스트가 지나가요. 그래서 도레미파솔이라는 텍스트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뭘 치던 간에. 그래서 바흐 그 인베션 1번 도레미파레미도 솔도 시라시도잖아요. 근데 그걸 칠 때 도레미파레미도 솔을 2번으로 쳤으면 도를 5번으로 쳤으면 솔, 시라, 시도를 4, 3, 4, 5잖아요. 그럼 파, 미, 파, 솔로 텍스트가 지나. 근데 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서 그 두 개, 세 개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 아무튼 그런 사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고치려고,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원 때도 그렇고, 걔 이름 막 소리내서 읽고, 막 별 일을 다 해봤는데, 이 워낙 처음에 배울 때 고착화된 거라서 그런지 이 텍스트가 지나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병행한 상태로 외워요. 근데 문제는 음감의 발전이 없는 거지. 아무튼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인데, 음,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생들을 그 피아노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계속 만나면서도 계속 주의를 하는 그게 제가 이게 한이 맺혀가지고 나 같은 학생을 만들 수 없다 이런 한이 맺혀가지고 일단은 여러 가지로 읽어줘요. 개 이름으로 읽어주고 번호로도 물론 읽어주고 음가로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라인으로도 읽어주고 이렇게 했을 때 멀티인지 가 되면서 뭐 하나에 고착화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편한 방식대로 그러나 도레미파솔 말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권을 신나게 너무 잘 치네라고 알고 가버리시면 이제 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사관할 때 여러 가지 조성에 그러니까 2조가 될 때, 그때 얘기와도 또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음,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그림 번호, 손가락 번호. 그래서 이때 손가락 번호. 근데 어쨌든 일단 1, 2, 3, 4, 5라는 게 대칭으로 지나간다는 거는 기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순발력 게임. 자, 1번끼리 뽀뽀 인사, 2번끼리 인사, 3번끼리 인사, 4번끼리 인사, 5번끼리 인사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제가 먼저 리드, 선생님이 먼저 리드해서, 자, 1번 인사, 3번, 5번, 2번, 4번, 1번 랜덤하게 부르고, 자, 이제 학생한테 시키는 거죠. 이제 네가 리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따라서 하고, 뭐, 일부러 틀리기도 하고, 근데 틀린 거를, 어, 찾아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이제 흥미 유발과 함께 기억에 남죠. 이 활동 자체가. 그래서 집에서 엄마하고도 해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하고도 해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다음 건반 세구분, 건반 이런 내용들. 그러면 그래서 1권 C, D하고 2, 3, 4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한번 쭉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서 1권 C 부분부터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고요. 음, 일단 마무리부터 해볼게요. 사설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자, 그래서 바이엘 교의 진행 계속 말씀드린 내용, 바텀업. 바이엘 기초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익혀야 할 학습 주제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죠. 그 우선적으로 익혀야 될 우선순위의 위계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연주 기술의 특성상 최소 단위부터, 위계가 정해지는데, 어, 그러다 보니 음가 플러스 음 높이, 그 다음 진행 플러스 리듬, 그 다음 박자, 음의 성격, 악상 다이나믹, 톤 컬러 이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학습 주제들이 제시가 되게 되고 이 흐름은 여기 요 화살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사실 그 가장 윗단계 악상 다이나믹 톤 컬러는 사실 바이엘 단계 이후에 더 완성이 되는 거죠. 음의 성격, 뭐, 물론이고, 이건 터치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반복 연습 수행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연주 기술의 특성상 이제 최소 단위부터, 그래서 연습, 음, 내용,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 어쨌든 연습을 해야만 한다는 거. 교수자는 각 음악 요소 및 개별 상징과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도식을 가지셔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의연하게 스텝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가르쳐 주시고, 이거 완벽하게 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뭐부터 가르쳐야 될지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는 요거는 여기까지, 요거는 이만큼까지 이 그림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한계를 명확하게 조절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야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는 선에서 진도를 나가면서 칭찬을 진심으로 해주실 수 있고, 그 진심 어린 칭찬이 선생님이 진심만 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학생 자체가 본인이 연주한 사운드로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선생님이 칭찬하지 않아도, 나 너무 잘 친 것 같은데? 선생님, 저 지금 방금 완벽하게 친 것 같아요를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다음 연습의 동기부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최소 단위에 대한 개념 학습 및 연습 조절 시 두세 단계 위의 위계를 고려한 목표 설정. 그래서 학생이, 너무 완벽하게 잘 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맞아. 너무 잘했어. 지금 이해라. 우리 학생 이름이 이엘이라고 할까요? 갑자기. 이해라. 너무 리듬, 게일은 완벽했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샘열이면 살짝 추가해볼까? 근데 이제 거기다가 방금 약간 둔탁하게 들렸던 스타카토를 조금 더 날카롭게 쳐볼까? 요렇게 플러스를 그 다음 위계를 하실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거죠. 다음 학습 점검 Q&A 1번부터 배워야 하는 이유 뭐 마찬가지 내용이죠. 연주 기술은 개념 이해와 신체 기술의 총합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반복적 실행을 통해서만 습득되는 기술들이 대다수라서 그래서 바텀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엔 본인 손으로 해야 되는 4권까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을 그냥 억지로 만든 질문인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했지만 참 새삼 드네요. 자, 기초 레벨링을 위한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교재를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바이엘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그 저자가 만들어 놓은 레벨링을 일단은 충실하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들 있죠. 바이엘 한 2권 치는데 선생님 썸머를 너무 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썸머 안 가르쳐 주면 학원 안 간대요. 이런 경우.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일부러라도 쉽게 편곡된 곡들 있죠? 그래서, 조성이 다르게 다장조로 편곡된 곡들. 오른손이라도 익혀주면서, 어, 뭐 일주일에 5번 오는 친구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친다든지. 나머지 시간은 연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흥미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레퍼토리 활용을 하시면서 그러나 본연의 레벨링은 계속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할 그런 경우 많죠. 아직 레벨이 사실 낮은 데 비해서 뭐 연주회나 콩쿠르에 좀 욕심이 있으신 경우 또 학생 본인이 막 주장을 해서 나가고 싶다는 경우도 있을 거고 드레스 입고 싶은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막 상 타고 싶은 그런 친구들, 남자친구들 특히 야, 나 바이엘 4권 쳤는데 콩쿠르 1등 했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어, 근데 물론 좋죠. 빨리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느낌이 있겠지만은 사실 선생님들 뇌구조 한켠에는 항상 그 친구를 향한 애잔한 걱정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작품에 집중하다 보니 개념적이고 기술적인 요소들이 구멍이 숭숭 뚫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배우려면 차분하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건너뛰다 보니 이거 언제 배워? 그 내용들이 들어있는 또 다른 콩쿠르에 나가야 돼. 또 다른 콩쿠르 곡으로.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서 항상 레벨링을 병행을 하시면서 적절한 흥미 조절 같이 나물 반찬과 고기 반찬을 적절하게 섞어야 되죠. 학습 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자면 또 시간이 가고는 있지만 레벨링 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잖아요. 정말 진심 어린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퍼토리 작품을 정말 그 가끔 고기 먹여주듯이 그렇게 해도 굉장히 잘 따라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레퍼토리 본인의 흥미고 배우는 거에 도움을 얻어서 레벨링이 더 잘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일단은 레벨링 하고 계시는 그 기초 정규 교재를 통해서도 충분한 즐거움을 주시고 충분한 청각적인 정서적인 자기 만족 느낄 수 있도록 잘 섬세하게 관찰하고 칭찬하시면서 해 나가시는 어,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엘 교재 진의 요 내용은 뭐 아직 다 하진 않았지만 정리된 내용으로 그냥 지나갈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악기 소개에 대한 내용을 더 세세하게 다뤄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아까 이미 너무 오늘은 정말 그냥 쓱 리뷰를 하고 지나가려고 자료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차피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약간 우리의 계획을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C 내용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좀 시간을 들여서 가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수업계획서상의 1권의 내용들 이제 각 주마다 커버를 하기로 했는데 약간 이 내용에 대해서 각 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 해보니까 그렇네요. 이 내용을 먼저 집중적으로 짚어나가고 남은 시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 현장에서 지금 이제 슬슬 수업 시간표가 좀 안정이 됐으려나요? 이제 방과 후, 좀 조절되고 해가지고, 어, 그리고 또 입시하는 친구들은 또 네, 또 새로운 곡들 막 데뷔하고 또 이제 이번 그 분기 콩쿨이나 뭐 평가회나 뭐 이런 거 그 데뷔로 바쁘실 것 같은데 네, 모두들 화이팅 하시는 한 주간 되길 바라겠고요. 음, 다음 주에 또 4강, 벌써 4강이네요. 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네, 안녕.